지방선거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봉진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화군수 무소속 후보 기호 4번 이봉진입니다. 저는 봉화 춘향에서 애당 초등학교를 나왔고 서백중학교 그리고 영주에서 영주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청주에 있는 청주사범대학교 중국어 교육과 3학년, 지금은 서원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한 6년 생활하다가 2009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파머스 파티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고 또 지금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소개 잘 들었고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군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 이제 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이건 참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을 보면 거의가 다 건설입니다. 네. 지금 봉화 봉성에 가면 정자문화생활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5억이 적자가 그리고 휴양림, 문수산 휴양림 휴양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이 적자납니다. 작년 한 해에 57억의 시설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한 해에 8억이 늘었죠. 예. 그런데 지금 봉화에는 엄태양 군수가 벌여놓은 사업이 한 몇천억 됩니다. 그런데 또 박형구 후보 공약을 보면 10개가 넘는 건설과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100억이 넘는 세비가 시설 유지 관리비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복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깡통 계좌를 물려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후보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농민과 상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경험이 있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SNS와 상품 개발, 유통,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단연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봉화의 현실에 딱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봉화군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봉화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7%라고 알고 있고요. 또 개발을 명분으로 끝없는 건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 관리 유지비가 나가면 더욱더 재정의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상권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상권 역량을 강화해서 도시 스스로가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사가 잘 돼서 인테리어도 하고 또 장사가 잘 돼서 또 옆집에 가게가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사람을 채워가면서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시 재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핵심 공약도 소개해 주시죠. 첫째 농민 정책입니다. 네. 먼저 봉화를 깨끗이 청소해서 청정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정 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해서 곧 다가올 메타버스 시장을 우리 봉화가 선점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인 정책입니다. 봉화 대표 특산물을 만들고 상인들이 원하는 레시피에 따라 최고 전문가를 찾아내고 함께 연구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봉화를 찾게 하겠습니다.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계속 시설을 짓는 것보다 살 것과 먹을 것을 채워가면서 시장을 만들어야 우리 시장이 제대로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살 것과 또 살 것과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0만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봉화에는 최고의 명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녹차 재배를 하는 명인이 있는데요. 네. 이 녹차는 원래 아열대 식물인데 봉화에는 내한성을 가진 녹차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 봉화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차와 자생식물, 꽃차 그리고 식물세포 디자인을 융복합해서 자연과
과학, 교육과 놀이로 관광 상품을 만들면 이것이 봉화 차세대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녹초와 관련된 공약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봉화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봉화군의 인구는 3만여 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억지 정책은 비용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봉화군에는 농민이 70%고요, 상인이 20%인데 살고 있는 농민과 상인을 위해서 봉화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잘 살면 다른 곳에서도 부러워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이 잘 못 살면 누가 살러 오겠습니까? 또 네. 청년들을 위해서는 또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 중에는 돈 없고 또 주거 없고 연고 없고 차가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는 따뜻한 청년 맞춤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해결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봉화군에는 또 노인분들이 많죠. 이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있을까요? 예, 이웃 사촌 자원봉사 제도를 만들어서 한 마을에 사는 노인분들을 생활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극적 활동을 할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독거 노인을 위한 AI 콜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되면 더 촘촘하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민수당도 좀 짚어볼 텐데요. 봉화군은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북 농어민수당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봉화군의 농민수당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이게 참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주고 싶다고 막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강구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군수라고 해서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민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료 복지 문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1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봉화군은 의료와 시설, 인력, 복지 예산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봉화군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화 보건소에 물어봤는데 네. 보건소에서도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도시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또 이동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봉화군에는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적인 추세니까 방향성은 맞죠.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봉화군에는 너무 큰 문제를 안고 있고요. 이 네.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봉화가 보수 성향이 조금 강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소속 정당이 큰 영향을 선거에 미치는데 이런 지역적 한계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지역적 한계가 참 크죠.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 제 정책도 싣고 또 제 생각도 많이 담았는데요. 이 정책을 보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정말 감명받았다. 정말 고맙다.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건 어려울 건데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주유소 사장님은 전화가 와서 네. 내가 좀 기름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또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운동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 사무소도 내지 않았고요. 또 사무장도 두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봉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리는 게 처음 목적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이거 사실 이거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것은 봉화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또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국민의힘, 여기는 지역색이 또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정말 당신 공약 좋다. 네, 정말 국민의힘이지만 네. 이번에는 지역을 위해서 난 정말 당신을 찍고 싶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난 정말 투표하기 싫었다. 근데 당신 때문에 이번에는 나 투표하러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영상이었는지 조금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봉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건설을 많이 해서 정말 지역 살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건설과 농민 상인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봉화는 농민이 70%입니다. 네. 그리고 상인이 20%예요. 그러면 지역을 잘 살리겠다고 한다면 농민과 상인을 잘 살려야 지역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건설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데 새로운 상권을 만들게 되면 자영업자만 더 양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의 자영업자와 경쟁을 하게 돼요. 영주의 택지 같은 경우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죠. 대전 같은 경우도 세종시가 생기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원래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농민과 상인을 잘 살리는 방법, 이것이 봉화에 가장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실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군수가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역시 봉화는 농민이 70%, 상인이 20%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농민과 상인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모든 정책은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단 농업 기반 시설이 잘 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잘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농업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농기구는 또 봉화군에서 적절하게 잘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농촌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손 문제입니다. 네. 사람이 없어서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하면 농민은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손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잘 생산했으면 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잘 팔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유통을 할 때는 공판장 그리고 직거래 그리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인터넷 판매는 요즘 봉화에서 보면 인터넷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팔렸는데 요즘 왜 잘 안 팔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플랫폼 기업에서 로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 메타버스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가상세계 쪽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세계는 메타버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거든요. 우리의 한 축을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는 먼저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 경제, 바로 메타버스 경제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인 문제입니다. 정말 장사를 잘하고 싶은데 안 돼도 이게 속수무책이거든요. 이 잘하고자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맛있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가서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좀 어디 가서 좋은 레시피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상품 개발을 많이 해보고 이 업종에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전 잘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데 좀 잘 해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봉화군에서 이것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개인이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것은 어렵지만 네. 군에서 해주면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봉화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몇백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몇 억이면 충분합니다. 몇 억에서 몇십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먹거리를 개발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시장을 찾는 것은 먹을 것과 살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화 시장을 살리는 것은 어떤 도시 재생을 해서 시멘트를 가지고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먹을 것과 살 것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민과 유권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예, 봉화 군민 여러분, 꼭 공약을 잘 검증해서 확인하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당이라고, 집안이라고, 동문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또 당선되면 덕을 보겠다고 우리 대표를 뽑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증하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굴 뽑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 농업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인력 문제는 일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또 농산물 판매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줄 것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장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인지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상품 개발은 어떻게 하고 브랜드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잘한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건지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다음 군수도 다다음 군수도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똑똑한 군수가 후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뽑아야 좋은 군수를 뽑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꼭 검증해서 깐깐하게 따져봐서 군수를 뽑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 정책을 보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짬이 나는 대로 거리로 나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보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 주십시오. 저 이봉진을 위해서 이봉진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 주십시오. 봉화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더 안전해진 대한민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신문고가 더 똑똑해졌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물론 생활 속 다양한 불편함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그리고 코로나19 신고까지 가능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주세요. 신고 메뉴 중 주제에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과 내용을 업로드하면 신고 완료.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들은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해 개선 조치를 진행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접수부터 처리 결과 안내까지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여러분의 관심과 양질의 신고가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듭니다.